수습에 나선 지 33일째 되던 날, 대원군은 청나라 군대에 납치된다. 대원군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중국의 천진으로 끌려갔다. 대원군이 그대로 권력을 잡았다가는 말하자면 그동안의 개항 이후에 청나라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문호 개방을 하고 있었던 당시의 조선 정부의 그 동도서기적인 그런 정책이 다시 물거품이 되고 옛날로 돌아갈 것을 대단히 우려한 것이죠. 천진으로 납치된 대원군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자료가 남아있다. 3.5m 길이의 중국제 두루마리에 쓰여진 흥선 대원군 체진 비망록. 이 글은 대원군이 천진에 억류되어 있을 때 일기 형식으로 쓴 대원군의 친필 원고다. 청나라에 끌려갈 때 그 심경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게 제일 첫 머리에 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배멀미를 해가지고 원기가 진탈하고 원기가 다 빠지고 설번 기축해서 해가 말려 들어가고 기운이 수축해서 자와 무여라 앉지도 서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원군의 천진 억류 생활은 눈물로 시작됐다. 도착했을 때 나는 배멀미로 혀가 빠져나와 말려들고 힘이 없어 앉지도 먹지도 못했다. 약은 고사하고 한 모금 물을 주는 이가 없었다. 서러워 흐느끼니 눈물이 쏟아졌다. 22일에는 이제 오후에 이제 비가 오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비망록에는 이 홍장이 대원군을 신문하는 과정도 적혀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이 홍장이 하고 대원군하고 이제 주고받은 얘기가 쭉 나옵니다. 신문 내용이 이제 예. 있군요. 나 안에 괴수는 누구냐 이래 묻습니다. 아, 예. 주동자가 누구냐? 예, 그렇죠. 예. 그때 아왈 내가 말하기를 부지 난 모른다. 6月初9晚上的民乱是谁引起的？ 백성들과 군인들이 일으킨 것 같소. 最后是谁成了首领？你难道不知道真正的原因吗？ 10년간 물러나 산장에 있으면서 국정엔 관여하지 않았소. 9일 저녁에 알았고 또 국왕이 급히 불러 입성했을 뿐이요. 대원군이 중국에 가기 전에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김윤식이하고 어윤중이하고 변흥규라는 세 사람인데 대원군이 이 세 사람한테 일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먼저 이홍장이 찾아가가지고 대원군이 원인이기 때문에 대원군을 여기다 영구히 납치해 두십시오. 청나라의 대원군 납치는 고종이 영선사로 파견했던 김윤식과 어윤중의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길로 대원군은 천진에 억류됐다. 그렇다면 대원군 억류 사실을 통보받은 고종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청나라의 외교문서에는 고종이 대원군의 송환을 요구하는 사절단을 여러 번 보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사절단이 나눈 대화 문서엔 이상한 대목이 있다. 国王提出想要大元军回国的邀请，国人是真情流露吗？ 국왕께서 대원군의 귀국을 요청한 것은 실로 사사로운 정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대원군의 귀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잠재적으로 또다시 고종을 몰아낼 수도 있는 그런 위협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그 대원군의 봉환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게 여기었을 것이 고종의 아마 심정이었을 겁니다. 대원군이 청나라에 억류된 지 23일째 접어든 8월 5일. 이번에는 고종이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추진하던 정책과 제도를 폐지시킨다. 우리는 이미 서양과 조약을 맺은 이상 서울과 지방에 세워놓은 척합이들을 모두 뽑아버리도록 하라!
고종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의 척화비를 모두 제거했다. 쇄국과 개화의 갈림길에서 흥선 대원군과 고종의 서로 다른 생각은 이모군란을 통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 오직 마음 붙일 사람이라곤 문 지키는 사병밖에 없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청나라에 납치된 흥선 대원군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 청나라에 의해 손발이 묶인 흥선 대원군은 이제 더 이상 서슬퍼렇던 예전의 대원군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이 통하는 내 나라, 내 주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은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청나라 등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자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관계도 외세에 의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고종실록에는 이모군란 직후에 마련한 대원군을 받드는 특별 규정이 실려있다. 이른바 대원군 존봉의절 규정이다. 대원군이 타고 다닐 가마의 종류부터 흉배의 무늬에 이르기까지 얼핏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규정이다. 하지만 청나라에 억류됐던 흥선 대원군이 운현궁으로 돌아온 1885년 8월 이후 이 규정은 예상치 못한 위력을 발휘한다. 3년 1개월 만에 귀국, 흥선 대원군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쇄국을 주장하던 그가 주한 외교사절단을 연이어 초대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운현궁 대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차단봉이 설치된다. 대원군 존봉의절 규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대문 밖에는 관원을 배치시켜 고종의 허락 없이는 외부인이 대원군을 만날 수 없도록 통제했다. 대원군이 귀국하자마자 이루어진 가택연금, 사람들로 붐비던 운현궁은 인적이 끊겼다. 매천야록에는 이 시기 대원군을 암살하려는 자객이 운현궁으로 침입하고 원인조차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실려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대원군은 그토록 가혹한 처지에 놓인 걸까? 고종이 계속해서 지금 청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적인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종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정치 세력이 없어요. 누가 있느냐? 바로 대원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군을 돌려보내서